현대차도 현대차지만은 조지아주라든지 2차 전지 섹터들, 셀업체들이 주로 진출해 있는 미국의 주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서로 투자 유치를 하려고 했던 겁니다. 맞아요. 사실 뭐 항공 영향 평가를 하는데 시간이 좀 걸릴 거 아니겠어요. 가장 비관적인 시나리오는 뭐 준공 시점이 약간 연기되는 정도에 불과할 거다. 현대기아차가 잘하고 있는 게 있어요. 메타플랜터 아메리카가 정상적으로 가동을 해서 내년부터 거기서 신차들이 쏟아 나오기 시작한다라고 하게 되면 내년 내후년은 또 다른 판도가 벌어질 수 있다는 것 같다. 여러분들이 인식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핵심 산업 같은 경우에는 미국 내에 어떻게든지 유치를 하려고 하는 거고, 공급망을 갖다가 어떻게 보게 되면 계열화시켜서 자신들이 다 갖고 있으려고 하는 상황에서 이걸 환경 이슈라든지 기타 어떤 규정들 갖다 들먹이면서 투자를 갖다가 뭐 제재를 한다? 이거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거의 뭐 미국에서 건설 중인 국내 기업의 공장에 대해 미 규제 당국이 제동을 걸면서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런 우려하는 목소리가 들려오고 있습니다. 미국의 규제 영향과 앞으로 챙겨봐야 할 이슈 살펴보겠습니다. 윤석천 경제평론가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조지아주에서 건설 중이었던 지금 전기차 배터리 공장에 대한 가공 목표가, 이 가동 목표가 원래는 10월이었는데 이게 좀 미뤄질 수 있다, 이런 어떤 우려스러운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또 한편에는 아니다, 영향은 미비할 것이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평론가님께서는 어떻게 지금 바라보고 계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메타플랜트 아메리카라고 얘기를 하죠. 현대자동차가 조지아에 짓고 있는 하루에 한 2만 5천 리터 정도의 용수가 필요하다는 어떤 추정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정도라고 하게 되면 이게 어떤 댐이라든지 이런 데서 공급받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함수대라고 보통 얘기하죠. 보통 지하수가 이렇게 그걸 갖다 뽑아서 쓰는 방식인 것 같습니다. 하루에 한 2,500만 리터라고 하니까 이 정도를 뽑아내면은 주변에 가령 이 개울이라든지 늪지대라든지 아니면 주민들의 어떤 상수원 정도가 고갈될 수 있는 위험들, 이런 게 있다는 이제 민원이 이제 접수가 되는 바람에 미 육군 그 공병단에서 이걸 갖다가 다시 한번 재검토를 해야 된다. 일단 이렇게 얘기까지는 된 것 같아요. 현재 허가는 유효하고요. 작업 중단을 요구하지도 않은 상황입니다. 조지아주 환경보호부 대변인 그대로 워딩을 읽으면 이번 결정이 최종 허가를 뒤집을지 여부에 대해 영향을 미치거나 지연시킬 가능성은 낮다. 공장에 대한 어떤 허가가 뒤집히거나 아니면은 완공이 무산되거나 이럴 가능성은 거의 없다라는 거고요. 현대차도 현대차지만은 조지아주라든지 지금 이제 우리나라 그 2차 전지 섹터들, 셀업체들이 주로 진출해 있는 그 미국의 주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서로 투자 유치를 하려고 했던 겁니다. 맞아요. 이 현대차 이번 프로젝트만 해도 이게 10조에 달하는 프로젝트예요. 그러니까 조지아주 입장에서는 이게 굉장히 큰 프로젝트입니다. 사실 항공 영향 평가를 하는데 시간이 좀 걸릴 거 아니겠어요. 시간이 어느 정도 걸리는데 준공 시점이 그래서 약간 좀 늦춰지는 건 아니냐. 그 정도. 그래서 이제 가장 비관적인 시나리오는 준공 시점이 약간 연기되는 정도에 불과할 거다. 이렇게 보는 게 합리적인 추론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현대차에 대한 상승 모멘텀이 앞으로 있을까? 캐즘을 벗어나서 이것도 상승 모멘텀일까? 아니면 오늘 발표됐던 이런 밸류 프로그램이 하반기에 가서 더더욱 모멘텀이 될까? 현대기아차가 잘하고 있는 게 있어요. 지금 세계는 그 내연기관차에서 전기차로 패러다임 시프트, 다시 말해서 대변혁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여러분들이 별로 이걸 인식을 잘 못하고 있는데, 전기차 포비아 이런 것 때문에 사실 미국 시장에서 현대기아차의 전기차는 대단합니다. 테슬라에 이어서 2등이에요. 이 점유율만 해도 1월 달에서 5월 달까지 점유율이 10%를 넘었어요. 11.2%입니다. 약 5만 대를 팔았고요. 이 1월에서 5월까지 미국 시장에서 팔린 게 약 43만 대입니다. 거기서 5만 대를 팔았으니까 11.2%예요. 우리가 내연기관차에서 감히 넘볼 수 없었던 도요타, 폭스바겐 이런 차들을 넘어서 지금 잘 팔리고 있는 겁니다. 그게 아이오닉 5, EV6, 그다음에 EV9 같은 경우에는 7월 달까지 11,500대가 팔리고 있어요. 우리나라에서는 별로 안 팔리고 있지만 이게 북미 사람들이 좋아하잖아요. 차가 크니까. 테슬라와의 격차, 전기차로만 놓고 보면 5년 전에만 해도 한 70%가 넘어서 70%포인트 정도가 벌어졌었어요. 근데 5월 달까지 40%포인트까지 확 좁혀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만큼 현대기아차가 약진을 하고 있는 거고요. 지금 북미 시장에서 이렇게 하는 거는 사실은 그 IRA의 세액 공제를 못 받잖아요. 왜 그러면 북미 생산이 아니니까. 지금 우리나라에서 대부분 생산해가지고 미국으로 보내서 파는 거거든요. 그런데도 점유율을 이렇게 높이고 있다는 걸 갖다 여러분들이 인식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미국에서 만약에 생산된다고 해보십시오.
IRA의 세액 공제를 받을 거 아니에요. 7,500달러를. 그렇게 되면 판도가 사실은 메타플랜타 아메리카가 정상적으로 가동을 해서 내년부터 거기서 신차들이 쏟아 나오기 시작한다라고 하게 되면 내년 내후년 또 다른 판도가 벌어질 수 있다는 것 같다 여러분들이 인식을 하셔야 된다는 거고. 같은 실적 좋은데 더 실적. 네, 그렇죠. 그렇다라고 한다면 지금 현대 기아차가 성숙 산업으로서 벗어나서 어떻게 보면 성장 산업으로 한 발을 내딛는 거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일부 자동차 전문가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자동차 회사가 사실은 도요타라든지 독일차의 아성을 넘볼 수는 도저히 없었는데 내연차에서는 사실 그거 어려웠잖아요. 전기차에서는 이미 그걸 하고 있다는가. 그리고 앞으로는 어떤 성장 가능성이 더 눈에 보인다는 거에 사실은 한우를 하고 있다는 걸 갖다 여러분들이 인식하실 필요가 있는 거고요. 현대 기아차의 모멘텀은 저는 딴 거 없다고 생각해요. 이 밸리어 프로그램도 밸리어 프로그램이지만 지금 잘하고 있는 EGMP, 그다음에 조금 있으면 EM 플랫폼, 그러니까 전기차 플랫폼을 갖다가 선점을 해서 전기차 분야에서 두각을 내라는 것만이 사실은 주가 측면에서도 상당히 현대 기아차에 도움이 될 거다. 또 하나가 또 많은 분들이 관심 갖고 있는 게 이게 배터리 업체잖아요. 사실상 배터리 업체가 이제 미국에 이제는 많이 이제는 진출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또 진출하고 있는데 이게 미국 규제 당국의 영향을 안 받을 수가 없잖아요. 사실상. 그래서 아까도 이제 살짝 말씀하셨는데 이러한 부분도 이제는 어떻게 흘러갈지. 그래서 2차 전지라든지 아까 말씀드렸던 셀 업체라든지 어떻게 우리가 좀 투자 포인트를 잡아야 될지 좀 같이 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미국이 자국의 그 일종의 리쇼링이죠. 핵심 산업에 대한 그러니까 제조업 산업이죠. 제조업 산업을 갖다가 자국 내에 두려고 하는 이유는 궁극적으로 중국과의 관계를 끊어버리겠다. 뭐 일부는 디커플링이라고 얘기 안 하지만 사실은 필수 소비자 같은 거는 중국에 의지할 수밖에 없겠죠. 그렇지만 핵심 산업, 그게 자동차가 됐든 아니면 2차 전지 배터리가 됐든 아니면은 지금 이제 태양광 같은 경우에는 나타나고 있는 신재생 에너지, 미래 에너지 같은 것들은 궁극적으로는 중국과의 어떤 관계를 단절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신들의 필요에 의해서 그걸 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 그 우리가 생각하는 것, 우리가 염려하는 것에 대한 어떤 만큼의 어떤 규제가 가해질 거라고 저는 보지는 않아요. 특히 2차 전지 섹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그 단독으로 진출하는 경우보다 조인트 벤처로 진출하는 경우가 더 많아요. 가령 뭐 GM, 포드, 스텔란티스랑 다 해가지고 2차 전지 회사들 갖다 공장들 갖다 미국에 건설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가령 LG 같은 경우는 얼디엄 셀즈, 블루오벌, SK 같은 경우는 스텔란티스는 뭐 SDI랑 같이 해가지고 짓고 있는 거고요. 거기 이제 셀 업체를 따라가지고 우리나라 전해액 기업이라든지 아니면 양극재 업체들이라든지 그러니까 2차 전지 그 공급망에 이제 하단에 있는 기업들도 같이 북미에 진출을 하잖아요. 근데 왜 따로 떨어져 있는 것보다는 대부분 다 셀 업체 인근에 다 옹기종기 모여 있는 거예요. 그래야지 뭐 일하기가 쉬울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규제보다는 오히려 그러면 미국 대선에 더 영향을 많이 미치겠네요. 당연히 그렇죠. 이걸 갖다 규제를 해가지고 만약에 그 경제가 가령 뭐 타격을 받는다. 그 주정부의 어떤 경제가 타격을 받는다거나 대선에도 영향을 미칠 수가 있겠죠. 이씨 잘하고 있는데 지금 일자리도 생기고 있고 미국이 과거처럼 그 아웃소싱 하는 거에 주력을 했다. 자신들은 그냥 원천 기술만 갖고 귀찮으니까 니들이 제조하고 이런 쪽의 스탠스였다라고 한다면 환경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큰 이슈가 되겠죠. 근데 지금은 완전히 뒤바꾼 거잖아요. 핵심 산업 같은 경우에는 미국 내에 어떻게든지 유치를 하려고 하는 거고 공급망을 갖다가 어떻게 보게 되면 계열화시켜서 수직화 계열화해서 자신들이 다 갖고 있으려고 하는 상황에서 이걸 환경 이슈라든지 기타 어떤 규정들 갖다 들먹이면서 투자를 갖다가 뭐 제재를 한다? 이거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거의 뭐 투자자들이 걱정하는 게 자꾸 이제 미국 당국이 규제로 들먹이면서 우리나라 기업 압박하다 보니까 사실상 우리나라 기업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라는 부분에 대해서 걱정했는데 오히려 그런 걱정은 경제의 논리로 어차피 흐르기 때문에 뭐 걱정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그리고 이게 미국 정부가 규제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이해하실 필요가 있는 거예요. 미국은 민주주의 국가잖아요. 리버키퍼라는 데서 그 상수원 관리 감독을 맡고 있는 미 해군 공병대 민원을 제기한 겁니다. 민원이 근데 합리적이에요. 사실은 그걸 갖다가 맨 처음에 2,500만 리터 하루에 쓴다는 걸 갖다가 밝히지 않았는데 자세히 보니까 하루에 2,500만 리터를 쓴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게 따로 뭐 상수원 구역이 있어가지고 물을 갖다가 어떤 댐에서 끌어온다거나 하는 거였으면은 그게 뭐 문제가 안 됐을 수도 있겠죠. 근데 이거는 지하수를 끌어오는 거예요. 함수대에 있는 지하수를 만약에 그 정도 끌어온다라고 하면 당연히 환경영향 평가 해야 되겠죠. 그게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그 정도지 이걸 갖다가 뭐 미국 정부에서 나서서 연방 정부라든지 주 정부에서 나서서 이거 뭐 일부러 규제하려고 지금 막바지 공사에 다다른 공장을 그런 거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요. 우려선을 필요는 없겠네요, 사실. 뭐 제가 생각하기에는 중공은 이제 환경오염 평가를 다시 해야 되는 거니까 그다음에 2,500만 리터를 뽑아내 가지고 과연 얼마나 치명적인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 이걸 갖다 보기는 보겠죠. 그렇지만은 글쎄요 이게 그렇게 크게 영향을 미칠까 하는 거에 대해서는 뭐 저는 의문의 여지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조지아주 정부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강력하게 그걸 원하고 있는 거고요. 미국 연방 정부 차원에서도 사실은 원하고 있는 거고. 그 인근에 사실은 주민들 같은 경우도 일자리가 생기고 하는 것들은 좋은 거잖아요. 맞습니다. 다만 이제 환경을 염려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충분히 이의 제기를 할 수 있는 거니까 뭐 그거는 언제든지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는 게 좋겠죠. 자, 오늘 전해드린 정보 잘 참고하셔갖고요. 성공적인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